안녕하세요, 김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죠. 사기가 정말 많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법에 대해서 또 금융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기울이고 알고자 한다면 사기는 충분히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사기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금융이나 부동산,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체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료라고 하죠. 사기를 당하면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당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고 인생 자체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사기를 당하지 않게 사기꾼의 마수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많이 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 대표적인 분양 사기죠. 최근에 기사가 났습니다. 2025년 8월 26일 역세권 민간임대 분양 미끼로 500여 명에게 사기를 친 일당 덜미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참 반가운 기사입니다. 드디어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사기에 대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금 명목 85억 원 편취, 주범은 영장심사 앞두고 잠적 이렇게 소제목으로 있는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역세권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분양 희망자를 모집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청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무소 위조 행사 혐의로 모 시행사 관계자 A씨 등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죠. 분양 사기. 아파트를 제대로 분양하거나 임대 아파트를 시행해서 분양할 목적이나 의도도 없는데 그럴 것처럼 속여서 가입자들에게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죠.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위조하거나 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도 한 것 같네요. A씨 등은 지난해 9월 최근까지 수원시 권성구에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화성시 병점역 부근 1천여 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 85억 원을 과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그럴듯하게 세워놓죠. 의뢰인분들에게 전화를 받아보면 어떤 데서 많이 속으시냐, 모델하우스를 갔더니 삐까번쩍하게 집을 잘 해놨다. 요거 보고 속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로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장차 지어질지도 모를,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제대로 진행될 건지 이런 거를 믿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A씨 등은 해당 아파트에 관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자, 여기에 기망행위가 들어갔죠. 일단 여기부터 기망행위겠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기죄에는 이 사기꾼의 말에는 항상 자기 말이 사기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힌트가 있죠. 이 기사만 봐도 힌트가 있죠.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요거 자체가 사기죠. 우리가 흔히 민간임대 아파트 광고 많이 하죠. 페이스북, 유튜브, 현수막 광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대로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 가능하고 그럴 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면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부자들일 겁니다. 부자들이 누구보다 정보가 빠르고 특히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빠삭합니다. 그런 부자들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알고 가입을 할 것이지 이런 데는 부자들은 쳐다도 안 본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기이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안타깝게 속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광고에 혹해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미끼를 물고 가입 계약을 체결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수억 원의 시세 차익 이거는 사기다. 사기라는 것을 힌트 주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별다른 자격 없이 여기도 힌트죠. 자격이 없는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하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고 양도 및 양수가 자유로워 거래 제한이 없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깨웠다. 이런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분양가의 10% 혹은 가계약금을 A씨 등에 건네. 그러나 A씨 등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삽을 뜰 토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임대 아파트 가입하신 분들 토지 확보율 중요하죠. 그렇게 토지 확보도 다 했다 라고 광고를 하는데 토지 확보는 다 사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토지 확보를 했다라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토지주하고 얘기가 끝냈다는 거예요. 사용 동의를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계약금 조금 주고 내가 이 땅을 우리 마음대로 좀 써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용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토지 소유권 취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나중에 잔금을 주지 못하면 토지는 그 토지주가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막대한 토지 매수 자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입자들에게 조달한단 말이에요. 가입자들이 낸 계약금은 운영 대행비로 다 나갔을 것이고 결국은 가입자들이 낸 대출금으로 조달할 것인데 이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입자들이 받은 대출 이거는 공중분해될 것이고 가입자들은 그 대출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대출금만 갚아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에요.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범인 A씨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공범은 영장 기각됐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드네요. 공범이 어느 정도로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악랄한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으면 바로 영장을 인용을 해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공범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이유가 주범에 대한 신문 없이 공범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그게 이유네요. 그러니까 주범인 A씨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공범부터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영장을 발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밖에 또 다른 공범인 A씨의 동생은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연히 영장은 재신청해야 되고 여권, 무효화 조치 이런 조치들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A씨는 도망가면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필리핀이나 동남아 이런 데죠. 동남아 같은 데서 불법 체류하거나 그러면서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피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오히려 돈이 떨어져서 공포에 휩싸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진 출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래 잠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A씨는 이렇게 처벌받는 게 마땅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 피해자분들이죠. 피해자분들이고 보통 피해 금액이 3천만원, 많게는 6천만원 이 정도 될 텐데 정말 이 가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유자금 전부거나 심지어 그조차도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임대 아파트 가입 계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발 하나 살 때도 몇 번 신어보고 메이커가 어딘지 알아보고 신발을 삽니다. 20만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사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집 3천만원 이건 계약금일 뿐입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치면 5억, 6억 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동산을 사는데 메이커가 어딘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만드는지 이런 것조차도 알아보지 않고 실제로 그래요. 어딘지 알고 가입하셨느냐 질문을 드리면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6, 7억짜리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사기에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탓은 아무것도 없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고 상담사의 말을 믿고 가입을 했다.
그럼 그 사람 뭘 믿고 가입을 했느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본인도 그때서야 깨달으시는 거죠.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시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기꾼의 말에는 항상 힌트가 있습니다. 이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사기꾼이 제시하는 이익 있죠? 이 혜택이 곧 힌트입니다. 민간임대 광고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격 조건도 필요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필요 없고 1가구 2주택 가능하고 무제한 전매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가입 가능하고 10년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 전환 또는 임대 연장 가능하다. 이게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광고를 할 때는 집을 분양받는 것처럼 분양 상담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홍보물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죠. 자격조건이 왜 필요 없겠어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왜 필요 없겠어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왜 없겠어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투자계약이고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힌트죠. 여기도 나옵니다. 다주택자 가능, 청약통장 무관, 전매 가능, 확정 분양가. 이것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전매 가능해야 돼요. 뭔가 혜택처럼 돼 있지만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게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시고 가입을 하시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똑같죠. 이게 다 다른 현장의 민간 임대 아파트 홍보물입니다. 요것만 봐도 이 계약은 아파트 분양 계약이 아니고 다른 투자 계약이거나 다른 계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절대 이런 계약은 체결하지 않으실 텐데, 그걸 모르고 가입을 하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에 받고, 지금은 그냥 일반 사기인데 이것도 부동산 관련입니다. 제가 피해자를 대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병합이 되어 있죠. 병합이 되어 있고, 이게 다 사건 피해자 1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 특경 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기, 다 사기입니다. 사기고, 이 피고인은 결국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 이 피고인이 뭐라고 속였느냐? 보시면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9일경 천호동에서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0년 1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9월, 10월, 거의 2달이죠. 2달 조금 넘은 기간에 원금 5천만 원과 수익금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것만 봐도 사기죠.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달 조금 지나서 2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2020년 8월 31일경 피해자에게, 이 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다세대 주택 신축 사업에 3천만 원 투자하면 20년 10월 13일까지 원금 및 수익금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말했고, 20년 9월 2일경 피해자에게 응암동 사업 관련해서 4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2주 뒤에 원금 및 수익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것만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제안이죠. 요거를 믿고 피해자는 돈을 몇천만 원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채무도 많고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심지어 제가 이 피고인이 제시한 땅의 번지수를 찾아봤는데, 이 빌라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집이 비어 있다거나 아니면 집이 다 철거가 되어 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멀쩡하게 집이 있었고 심지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께서는 이 피고인의 말만 믿은 거예요. 피고인이 응암동 어디에다가 빌라를 짓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번지수, 그 땅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멀쩡하게 집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확인은 안 하고 자기 돈 몇천만 원 을 피고인에게 준 겁니다. 이쯤 되면 사기를 당한 게 100% 피고인의 잘못이다. 물론 나쁜 놈이고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기꾼도 없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고,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면 근처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기꾼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그분도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기가 없어지는 날까지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